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방 헬스케어 두 번째 시간으로요. 손가락 저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저도 지난 4월에서 5월 2개월 동안 이 손가락 저림 때문에 상당히 큰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한방 쪽에서 그거 약을 찾아가지고 약재를 찾아가지고 약재를 처리를 했더니 한 2개월 만에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손가락 저림을 예, 치료할 수 있는 한방 헬스케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손가락 저림은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영어로는 이제 carpal tunnel syndrome이라고 그러는데요. carpal이 이제 손목이란 뜻이에요. 손목의 터널 쪽이 아프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좀 보시면요. 우리 이제 손가락, 이렇게, 여기 단면입니다. 이렇게. 가로 손목인데, 이렇게 단면이고요. 단면에, 여기 이제, 이쪽 가운데 쪽에, 여기 쪽에, 정중신경입니다. 정 가운데 있는 신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중신경이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밑에를, 이렇게 밑에를 지나간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 그 다음에 셋째 손가락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 위까지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크게 눌리지 않아서 이쪽이 아프지 않았고요. 두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여기 앞에 일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손가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요 앞쪽, 뒤쪽은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정중신경이 가로손목 인대에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저림과 아픔이, 통증이 있는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 그러니까 손가락 저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도 이쪽에 가로 손목인데 이게 눌리기 때문에 이쪽이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손을 잘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잘 보이시는 이렇게 잡아주시거나 그렇게 운동을 하시거나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손을 전체를 잡아주시거나 손가락을 거꾸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을 매일 해주시면 이쪽이 좀 부드러워서 이제 아무래도 운동이 좀 되겠죠. 가로 손목 인대에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효과를 좀 보았습니다. 자, 한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정의는 뭐냐면 수근관의 정중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지연성 정중신경 마비다. 그러니까 이제 꽤 오래 간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팔에서 가장 압박성 신경병증이고요. 수근관의 공간이나 크기가 줄어들어서 정중신경을 압박하고 그래서 저림, 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 통증, 어떨 땐 좀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비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마비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저림이 굉장히 심했고 통증은 밤에 좀 심했어요. 그래서 원인은 좀 알 수 없으나 손의 반복 사용인데 아마 제가 이제 체중 때문에 3월부터인가 운동을 시작해서 그래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악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이런 것과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안일, 컴퓨터 업무, 그림 그리기 반복하는 경우에 유발할 수도 있으니 저는 뭐 컴퓨터 업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운동이든지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떤 거냐면요. 요 정중신경 이쪽에 통증하고 감각 이상, 저림이 제일 저는 뭐 대표적이었어요. 저림이.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엄지 둘째, 셋째 손가락 저림하고 무감각 이쪽이 가장 좀 제일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밤에 자다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잠을 깹니다. 통증하고 저림 때문에. 아마 그래서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손가락 저림이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겼는데 참 우리 몸이라는 게 신기해서 한 군데만 고장이 나도 이렇게 고통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잡았다 떨어뜨리거나 뚜껑을 비틀거나 동작 힘들 때 아무래도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안 쓰게 되면 근육 엄지두덩 근육이 위축, 근력 약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여기까지 가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시면 바로 치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이 손저림 치료 한약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모가차를 다려서 다려서 드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모과는 참 나무처럼 생긴 과일이라고 그래서 참 못생긴 과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 뒤에다가 이렇게 두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냄새가 이런 게 은은해서. 근데 사실은 모과는 뭐 한약에서는 굉장히 쓸모가 많은 그러한 한약인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석은 활락이라고 그러죠. 모과가 주로 할 수 있는 석은 무슨 얘기냐면 근육을 좀 느슨하게 해주고 석은 목근에서 저기 뭡니까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모과를 30g 정도 넣고 그 다음에 감초를 10g을 넣고 약 30분 정도 끓인 다음에 2리터가 한 1.5리터 정도 되면은 식혀서 아침 저녁으로 100에서 120ml 정도 약 3분의 2컵 정도 이렇게 한 달간 복용하시면 2주 정도 지나면 손가락 저림이 2분의 1로 감소하는 게 확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되고 한 달 반 정도 먹으면 갑자기 이제 쭉 떨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모과를 넣으시고 모과를 넣게 되면 상당히 쉽니다. 쉬어서 그러니까 신맛이 나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초 10g을 넣고 끓이고 감초 없다 그런 경우는 모과 끓인 다음에 차 마실 때에 꿀을 한 1티스푼으로 넣어서 드시면은 드시기가 이제 신맛이 단맛 때문에 조금 감소가 돼서 마시기가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걸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손저림 치료 한약은 그냥 어처구니 없다고 그럴까? 의외로 너무 간단하다. 이 모과차를 감초에다 조금 넣고 끓여서 드시든지 모과차에다 끓인 다음에 나중에 꿀을 조금 한 티스푼씩 드시면 한 달이면 낫는다. 정말 이렇게 아마 한의원에 가면은 침을 또 좀 많이 맞거나 비싼 약을 좀 드셔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양의에 가면은 또 어떤 처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왔다 갔다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한의학에서는요, 이 비증이라고 그러죠. 비증. 그러니까 저림을 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증을 없애는 거를 이제 풍습 비통을 치료한다. 이제 이 왜 비통, 이 저림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이제 풍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풍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습이라는 거는 수분 대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분 대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 대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힌다는 건데요. 석은 활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은 활락,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경락을 뚫어준다 그런 약인데 여기 이제 비증이면서 이제 요거는 비증, 저리면서도 근골 관절 구련이라는 거는 이제 마비되는 겁니다. 마비되는 거고요. 사지굴신분리, 몸이 제대로 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체마목, 딱딱해진다. 반신불수, 뭐 이건 아시겠고, 탄탄도 반신불수하고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를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해동피를 쓰는데 해동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엄나무, 우리 뭐 길거리 가다가 또는 한약자세 가면은
이렇게 엄나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그 껍데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해동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된 약들이 뭐냐면 거풍습, 이제 풍습을 없애고 지라는 거는 그칠다는 뜻인가요? 마비랑 그 다음에 저림과 통증을 없애주는 약이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지통이 강하다. 그 다음에 독활, 목과, 강활, 징교, 방길. 우리가 목과라는 거는 이제 한문으로 쓸 때는 목과라고 쓰고 우리가 보통 모과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모과 하나만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독활, 강활, 징교, 방기 요거까지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풍습 강근골이라는 약이 있는데 강근골 약이라는 건 이제 근육과 뼈를 오히려 튼튼하게 풍습을 없애주면서 뼈와 근육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건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고 구병이죠. 구병이라면 오래된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래되니까 몸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요술 4년 무렵 뭐 이렇게 무릎 같은 데가 아프고 잘 펴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이제 요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연세 드신 분이 되겠고요. 요런 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가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어렸을 때도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좀 아마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상기생이라는 거는 이게 뽕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그 나무 가진들을 이렇게 상기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곡기생이 있는데 곡기생은 이제 오리나무나 우리나라에 오리나무 참나무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곡기생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상기생은 뭐 좀 적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오가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오가피 주로 이제 그 해독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을 중심으로 상기생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약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요. 이 독활은 주로 하반신에 쓰니까 오늘 포인트는 우리가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독활은 좀 해당 사항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아래쪽에 좀 아래쪽 관절에 하반신이니까 무릎 같은 거, 발목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시면 이쪽으로 한번 쓰는 것도 이것도 조금 뭐 물론 이제 참고로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령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통증이 좀 심하다. 통증 저리는 것보다도 통증이 심할 때 쓴다. 경락을 통하는 능력이 강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진교는 음양 구분 없이 풍습, 열벽, 골증 조율이니까요. 뼈가 아픈 거예요. 뼈가 심하게 이렇게 여러분 뼈 아픈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도 이런 골증 조율이 좀 가끔 일어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사용하고요. 모과는 근육 경련, 그 다음에 뭐 토사 이럴 때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상지는 손끝이 저리고 아플 때도 쓴다. 그 다음에 상기생은 근골을 좀 강하게 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 한약재들이 오늘 그 절임에 쓰는 그런 한약재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이 독활과 그 다음에 목과 모과 그 다음에 상지는 식약 공용 한약재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사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위령선, 그 다음에 진교, 방기, 상기생들은 한약방이나 한약국이나 또는 한의원에 가서서 주민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처방을 받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오늘은 독활, 그 다음에 모가, 상지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보고요. 위령선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약이냐라는 거는 주로 이제 재배할 때와 그 다음에 재배 시에 이제 그 조건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이 그 지표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표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GMP라고 그러나요? 그 제대로 된 공정에 의해서 약을 만드는 공정에 의해서 만드는 게 이제 약이고요. 그것과 조금 못난 것들은 함량이 부족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식 먹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성분과 재배, 그다음에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철저하게 받았으면 약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먹는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한약재가 되겠습니다. 약 뭐 식약 공용 한약재는 우리나라에 한 200여 종 이런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한약재가 이제 동물과 광물 이런 것도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식물 뿐만 아니라 근데 약 한 3,000여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한 10%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방기부터 먼저 설명을, 제가 순서를 제대로 좀 못해서 방기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상이 생겼네요. 네, 방기입니다. 거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풍지통, 이수소적, 이수소는 소변 잘 나가게 한다는 거죠. 풍습비통, 이제 아까 지금 절인 거 얘기하는 거죠. 수종각기, 다리가 붓는다는 얘기겠고요. 소변 분리 안 나온다는 거고, 습진창독, 어디가 이제 곰고 그런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혈압에도 좋다. 그런데요, 이 종류가 방기는 좀 종류가 좀 많아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뭐 방기 원래 모습이고요. 댕댕이 덩쿨, 그 다음에 분방기, 광방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광방기는 일단 지금 신장독이 나오기 때문에 신장독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분방기도 잘 쓰지를 않고요. 여기까지는 위품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생각인데 방기랑 댕댕이 덩굴 요 두 가지만 지금 약재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기는 어차피 식약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지도 못하실 것 같고요. 자, 쓸 일도 없으니까 이런 거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방기 약재가 이렇게 있죠. 방기, 목방기 여기까지는 쓰고요. 분방기, 광방기 이건 절대 안 되겠다. 근데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사진으로? 저도 실물로는 뭐 한두 번 봤기 때문에 실습 시간에 한두 번 봤기 때문에 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걸 섞어놓고 시험을 보면 합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수관 물관들이 이게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관이라고 그래요. 물이 이렇게 다니는 곳가 도관이죠. 이 도관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여기서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도 있는 거 다 있는 것 같아서 쉽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있는 건데요. 방기 이쪽에 그 도관부하고 방사 조직이 있더라. 이거는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자른 거죠. 요거는 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분방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품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이제 가짜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돈이 돼서 위품이 있는 게 아니라요. 구별을 못해서 위품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그 위품 문제가 제일 됐던 옛날에 백화소죠. 네, 백화소 문제인데요. 하소랑 백화소가 적화소가 있잖아요. 예. 요거 이제 구별 문제인데요. 무슨 이엽 우피소랑 이 백화소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백화소가 그 여성의 이제 갱년기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약인데요. 이걸로 그 증권에 코스닥에서 상장도 했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 그런데
그 이어보피소 사건이 터져가지고 회사도 엉망이 돼갖고 그다음에 이 백화소랑 이어보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PCR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럼 정말 그 PCR 검사를 일일이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백화소로 이 약을 만들거나 건강식품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잘 안 쓰지 않느냐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건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쪽에 분방기 있었고 요 밑에 이제 광방기 요건 뭐 정말 무슨 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장독 신장에 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장에 독성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신장이 피해를 본다는 뜻이니까 광방기라고 만약에 얘기를 들은다면 절대 뭐 여러분 손대지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독활입니다. 독활은 아까 여러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오갈피 쪽에 속하기 때문에요. 땅두릅의 마른 뿌리. 근데 이제 여러분 드릅나물이 있으시잖아요. 봄에 이제 드릅나물 아시잖아요. 그 드릅나물의 뿌리예요. 뿌리. 여기가 지금 개드릅이라고 하는데 요 땅두릅, 따뚜릅이라고도 시골에 가면 이걸 따뚜릅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엄나무가 나 있는데 오갈피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오갈피 나무 비슷한 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성미가 맵고 쓰고 따뜻하다. 이렇게 맵고 쓰고 따뜻하니까 뭔가 자극을 많이 주는 거겠죠. 예, 간과 신과 방광경에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간 쪽이니까 해독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겠죠. 거풍습, 혈액순환 잘 안 되고 수분대사 잘 안 되는 것을 없애주고 통증을 없애주고 발표, 열을 좀 나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독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볍고 엉성하며 비늘 같은 코르크층이 남아 있다. 독활 원래 모습은 원구덩이를 막 들어오는데 이걸 자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1cm니까 이 정도면 긴 거죠. 여기도 1cm고 이 정도니까요. 근데 이게 약재가 이렇게 구별돼서 써 있어야 알지. 그냥 이렇게 다른 약재랑 이렇게 섞여 있으면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뿌리고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새카매지잖아요. 검해지죠. 그 색깔을 구별하기도 좀 어렵고 냄새도 좀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관능 검사를 잘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독활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호는 오갈피과 나무에 속하는 따뚜룹 뿌리를 건조한 곳으로서 중국의 독활과는 식물이 전혀 다르고 일본성과는 동일한 징후이다. 거풍 제습, 뭐 비슷한 얘기죠. 견비, 지통, 이제 비증을 멈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해표, 산화, 아까 계속 나왔던 거죠. 성분이 보니까 정유 성분이 좀 많네요. 리모넨, 사비넨, 뭐 피넨, 마이로넨, 그다음에 뭐 쭉쭉쭉 있는데 정유 성분이라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네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다이테르펜산은 여기가 이제 한국산에는 이런 다이테르펜산이 있는데 항염작용이 있다. 밑에다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통, 진경, 발한, 이뇨. 지금 이쪽에서 다 이렇게 온 거죠? 네. 자, 여기 지금, 그럼 여기 다이테르펜이 항염작용이 있다는데, 다이테르펜이 뭐냐? 잠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글쎄요, 궁금하실지? 저만 궁금한가요? 테르페노이드와 스테로이드, 이런 천연물 화학 쪽에, 약학 쪽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 테르페노이드 생합성 경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도 책을 한번 참여해 주시고, 이소프렌단인데요. C가 5개짜리가 2개 모이면 모노테르펜, 그 다음에 이제 3개 모이면 세스키, 3개란 뜻이죠. 그 다음에 다이 20개란 뜻이, 15개란 얘기고, 다이 20개란
테르펜이 이제 2개 모인 거니까 10개짜리가 2개 모인 거죠. 그래서 C20이 되겠습니다. 탄소가 20개짜리다. 그래서 이 IPP, 이소프렌 페닐 포스테이트 IPP랑 다이메틸라닌 파이퍼포스테이트가 헤드 투 테일 결합을 해서 생각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죠? 저도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르니까 새콤해지는군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제 그 C5자리가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게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결합을 이제 헤드 투 테일이니까 머리랑 꼬리가 합해지면 모노테르펜이 되고 그 다음에 세스키 15개짜리 그 다음에 다이 20개짜리 이렇게 쭉 되다가요. 요게 이제 15개짜리가 이렇게 2배로 하면 30개 되죠? 30개 되면 트라이테르펜이 되잖아요. 이게 스테로이드다 이럽니다. 근데 스테로이드가 뭔가 빠지기 때문에 18개에서 30개짜리로 되고 그 다음에 20개짜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카로티노이드 식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다이페르펜이 좀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쪽은 그냥 한번 쓱 보시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비타민 A도 다이페르펜 골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 하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C가 20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벤젠고리가 6개씩 있으니까 겹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베렐린이라고 유명하죠? 식물의 성장 호르몬이죠. 식물의 성장 호르몬 지베렐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환상. 비환상이란 말은 동그랗지 않은 이런 얘기겠죠. 근데 쭉쭉 뻗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사슬형으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 여기 있는 것도 있다. 여러분 혹시 아는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비환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령선입니다. 미나리 아제과에 속한 의아리, 낙엽, 뭐 의아리의 뿌리다. 맵고 짜고 따뜻하다. 방광경에 작용을 하고요. 유주성이란 말은 이게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힌 사람, 경락이 막혀서 아픈 사람에게 좋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약재 생긴 거는 이제 원래 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아리 채집분. 네, 뿌리 이렇게 잦으면 피부, 목부가 있고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가 금방금방 잘 안 되네요. 근데 용량이 부족한가요? 가끔 이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계속해서 위령선의 뿌리 줄기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채집된 건 이렇게 생겼다. 바깥면은 이렇게 생겼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령선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약재만 보도록 할까요? 네, 사포닌이 들어가 있다. 꼭 인삼에만 들은 게 아니고 사포닌은 종류가 2마리겠죠. 단마린계하고 또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삼 사포닌과 다른 뭐 원지 사포닌 뭐 등등등 다른 종류가 있죠. 그거는 한번 사포닌은 다음 기회에 제가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양리작용이 많이 있네요. 관절, 저림, 여기 저림 나와 있네요. 그다음 요산증 뭐 이런 거.
예, 위령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교입니다. 진교. 용담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 식물인 진교의 뿌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오독독이라는 진범과 혼동이 돼서 예, 유통되는데도 큰일이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처럼요. 독초입니다. 그 다음에 맥부 쓰고 쭉쭉쭉 있고요. 네. 거풍습의 석은 통락, 그 다음에 청어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X표를 이렇게 한 거는 학교에서 예, 뭐 그다지 중요치 않아서 다루지 않고 지나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겐티오피크로사이드 어렵네요. 예. 항진균작용이고 류마티즘 관절염에 효과가 있더라. 진교. 그래서 류마티즘, 예, 류마티즘. 그다음 견비, 어깨 아픈데도 괜찮네요. 네. 그다음에 이거 생긴 건 진교는 이렇다. 아까랑 조금 다르죠. 예, 불규칙한 원 모양이다. 여기 이제 위품 여기 써 있네. 아까 미나리 아제과의 진범, 아코니툼, 수도라베, 그다음에 나카이 진교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윗끝까지는 다 괜찮다라는 거고요. 예, 큰 용담이라고도 하고 마화진교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경진교, 그래도 여기 소진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 괜찮고요. 이거가 이제 진범, 이 위품은 이제 몰라서 먹었는데 이게 이제 독성인 거죠. 신장도 아까 말씀드린 조심해라. 근데 이거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요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지인데요. 뽕나무 가지죠. 네, 님도 보고 뽕도 보고, 네, 연한 가지. 그래서 가지는 거풍습약이 돼서 좀 뚫어준다. 그 다음에 소변도 잘 나오게 하고 물도 잘 나오게 한다. 옛날에 뽕나무가 굉장히 돈이 되는 나무였잖아요. 뽕은 뽕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뽕나무 상인데 이 잎을 먹는 건 아니고 가지예요. 예,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또 좀 횡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초여름에 채취한다. 잎을 제거하고 볕에 말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지가 가지 짓잖아요. 근데 이게 지름이 15mm니까 1.5cm니까 굵은 가지는 좀 안 좋다는 얘기, 약효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작은 쪽에 목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이건 거잖아요. 초여름이니까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레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화학물질을 내는 거잖아요. 어떤 화학물질을 내서 벌레가 먹으면 맛이 없다거나 죽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학물질이 결국 우리 몸에 좋은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굵은 거 말고 얇은 거 해라. 그 다음에 상기생. 요거는 이제 그 뽕나무에 이렇게 그 겨우살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기생이라고 해서 겨우살이가 있는데 참나무, 밤나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참나무, 밤나무, 오리나무는 이게 우리나라 3대 나무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곡기생이라고 하고 뽕나무에 있는 상기생이니까 뽕나무 겨우살이는 훨씬 더 드물겠죠. 이게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건 뭐 뽕나무는 어쩌다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한강에 가면 또 좀 가끔 보이더라고요. 옷이 열리는 거 보시면 아시죠? 그걸 상심자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요걸 얘기합니다. 상기생, 요거는 이제 우리 생규라고 써 있는데요. 생학 규정이죠. 이렇게 약전이 있고, 약전이니까 양약입니다. 양약, 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생약이라는 건 한약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
이제 생약 속에 한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범위가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생약을, 그러니까 같은 약이라도 한약 그 양약 쪽에서는 생약이라고 하죠. 근데 한약 쪽에서는 생약 플러스 이꼴 거의 한약하고 같게 쓰고 있어요. 시간이 꽤 지나갔네요. 이렇게 많이 지나갔나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고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기생, 거풍스, 보관신, 강근골, 안태라는 거는요, 그 태가, 그러니까 아기가 뭐 이렇게 좀 불안한 거죠. 태동 불안해가지고. 그럼 잘못하면 유산되잖아요. 유산을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태동 불안 여기. 그럴 때도 쓰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가지들이 장가지들이죠. 저도 이거 한번 봤습니다. 상기생 채집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나뭇잎은 다 버리고 나뭇잎을 따로 모여서 상엽을 또 쓰면 되겠습니다. 나뭇잎 모르는 거 상엽이라고 하고요. 뽕나무가 쓸모가 많아요. 옥기생. 근데 이거는 위품이라고 돼 있어요. 위품인데 어떤 나무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너무 늦게 나왔네요. 36분 지난 다음에 나와 있어서 거의 1시간짜리 강의가 돼버리고 말았네요. 자, 뭐가, 정말 뭐, 냄새만 맡으면 뭐 굉장히 향기가 있죠? 향기 때문에도 많이 쓰시는데요. 화스 화이작용한다. 구토를 먹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밥 먹고 구토 잘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럼 이 뭐가 좀 다려서 먹이면 바로 낫습니다. 그 다음 석은 통락,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잘라놓으면 이렇게 됐다가 뭐가 양리학적으로 좀 보면은 석은알, 화유, 화석 두 개 다 있고요. 사포닌들도 있고 말릭산, 그 다음에 타타르산, 시트릭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탄닌 등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분 여러 가지로 효용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재 중에 하나인데 못생겨서 그렇지 이 약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진통 항진경 작용이 있다고 그랬으면 실험은요. 아마 실험 뭐 최근에 옛날 책이니까 또 실험이 나왔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석은 통락이기 때문에 제일 이거 활용하는 게 목캔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목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 때 하면은 근육이 이제 풀어지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캔디로 지금 이 모가 이용해서 장사하시는 이게 어디 거 이게 롯데 거거든요. 예, 롯데가 돈을 이렇게 해서 많이 벌고 있습니다. 모가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모가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목캔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나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성악가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가를 많이 쓰고 있다 실제로. 목 푸는 데만 쓰시지 말고 손절 있는 데도 쓰시라 뜻입니다. 그래서 모가 생규에 보면 여기가 이제 그 퀘르세틴이 들어가 있는 이거 퀘르세틴은 지난주에 설명을 1번에서 설명을 그러니까 1에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1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묽은 염산과 섞어서 쓰면은 백석 침전 하얀 것이 가라앉는다. 뭐 이런 아세트산 납시약입니다. 미안합니다. 레드 납이죠. 납 아세트산 납시액을 퀘르세틴과 합히게 되면 백색 침전이 생긴다. 그래서 알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약으로 만들었을 때 실험 그 약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만들어지지 않았냐를 성약 규범의 측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런 걸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시간이 되면 또 뭐 전체는 다 못합니다. 근데 뭐가 성분이 여기 나와 있네. 또 올레아닉산, 아이소 제도라노릭돌 어렵습니다. 그다음 쭉쭉 지나가다 퀘르세트린하고 퀘르세틴 요게 이제 주된 우리의 목표 지표 성분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생겼다. 자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마르면은. 그다음에 이거 끓여 먹으면 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꿀이나 감초를 좀 넣어서 드시면 좋겠다. 감초 왜 넣나? 감초는 이제 사실 뭐 약방의 감초 그러잖아요. 여기 있네요. 약방의 감초. 이익기 보중. 보중이라는 얘기는 이제 소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를 잘 도와줘. 이익기 에너지를 올려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한다. 윤폐 지혜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청열 해독 열을 내려주고 해독시켜준다. 그러니까 디톡스가 된다. 그다음 완급지통 아픈 거 멈추게 해준다는 식이고요. 조리 약성이라면 약성을 좋아한다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거 있죠?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를 부작용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주된 이제 그 뭡니까 성분이 여기 있는 거죠. 글리시리진, 그 다음에 쭉 진행해서 리키리티기닌 요 두 가지가 주된 성분이고 요거 몇 퍼센트, 요거 몇 퍼센트에 따라서 약이냐 식용이냐 이런 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감초에서 말씀드릴 거는 감초는 추운 지방에서 자라요. 추운 지방에서 자라니까 주로 뭐 러시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감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죠? 토종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토종이 아니고 한국에서 재배한 한국 감초인데 한국 감초 약효가 떨어집니다. 약효가 약하다. 이 한국 감초를 만드신 분이 저의 그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던 방득수 교수님입니다. 방득수 교수님이 이거를 최초로 한국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평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국산도 나오죠. 그래서 국산 감초보다는 외국산 감초가 오히려 약효는 더 좋다. 국산 감초가 오히려 성분은 아직 왜 그러냐면요.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데 한국은 너무 더울 때가 있잖아요. 여름에. 더우니까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약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있네. 그리스리질인 여기 이제 그리스린 산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벤젠 고리들이 여러 개 달려 있네요. 그 다음에 감초가 요즘 화장품에 많이 쓰여요. 화장품 많이 쓰는 건 미백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존제 역할, 방부제 대용으로도 좀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감초 약방의 감초처럼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성분도 많고 작용도 많이 해요. 쭉쭉쭉쭉 굉장히 많잖아요. 항염증, 뭐 항알러지, 해독, 뭐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규정시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약재 중에 하나가 감초가 되겠고 진짜 효과가 많이 좋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로 다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손가락 저린 거 수근관 증후군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엄지, 집게, 셋째, 넷째 여기까지만 여기는 이 밑에는 또 저린 게 없습니다. 감각이 딱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이 동작도 좀 해달라. 운동도 좀 해주시고 운동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오늘 포인트 이것만 이렇게 좀 제가 한 1, 2초 한 10초 정도 더 보이고 오늘 한방 헬스케어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